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최신 연구 결과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유방 초음파 검사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얘기입니다. 최근 대한영상의학회지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방 초음파에서 인공지능의 임상적 활용, 이거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시다시피 유방암은 빨리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에 결정적이죠. 특히 우리 동양 여성들은 치밀 유방이 많아서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좀 병변 찾기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초음파가 정말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필수적일 때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초음파 검사에 왜 AI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이게 뭐 검사 자체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유방 초음파라는 게 뭐랄까 검사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 보통 검사자 의존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미세한 병변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실시간 영상 스트림으로 진행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검사 한 번에 보통 수만 프레임 정도의 이미지가 막 쏟아져 나와요. 와, 수만 프레임이요? 정말 많네요. 네. 이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을 놓치지 않고 접안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AI가 의사를 도와서 진단의 정확성이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검사자 의존성 문제랑 또 방대한 데이터 처리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AI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확 와닿네요. 그럼 유방 초음파에서 AI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게 뭐 종류가 좀 나뉘나요? 네.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AD-E라고 부르는 건데요. 컴퓨터 에이드 디텍션. 캐드요. 네. 우리말로는 검출 보조 정도가 되겠네요. 검사 중에 AI가 실시간으로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하는 병변을 찾아서 표시해주는 역할이에요. 아, 찾아주는 역할. 네. 의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보완해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AD-X. 이건 컴퓨터 에이드 다이그노시스. 진단 보조입니다. 진단 보조요. 네. CAD-E 같은 걸로 찾았거나 아니면 의사가 직접 지정한 병변이 있을 때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분류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뭐 병변의 모양이나 특성 같은 걸 분석해서 악성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 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는 찾아주기, 다른 하나는 찾은 걸 분석하기, 이렇게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병원 같은 데서 이런 AI 시스템들이 쓰이고 있나요? 혹시 뭐 어떤 것들이 있고 효과는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이미 여러 상용 시스템들이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유스 D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건 CAD-X, 즉 진단 보조 시스템이에요. 네. 사용자가 병변을 딱 지정하면 AI가 분석해서 악성 확률 점수랑 BIRADS 등급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BIRADS요? 그게 뭐죠? 그건 초음파 소견을 바탕으로 해서 암 위험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분류하는 표준 등급 시스템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뜻이죠.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이 카이오스 DS를 썼을 때 의사들의 진단 정확도, 전문 용어로는 AUC라고 하는데 이게 좀 높아졌다고 해요. 아, 정확도가 올라갔군요. AUC가 성적표 같은 거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1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이게 향상됐다는 거죠. 특히 경험이 좀 적으시거나 이거 좀 판단하기 애매하다 싶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다른 시스템도 있나요? 네, 삼성 메디슨 초음파 장비에 들어있는 S-Detect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것도 CAD-AI 기능인데요. 병변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양성인지 악성인지 가능성을 제시해줍니다. 연구 결과는 뭐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특이도를 높여서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특이도요? 그건 또 뭔가요? 특이도는 정상인 걸 정상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게 높으면 괜찮은데 괜히 조직 검사하자고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준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의사들마다 판독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런 편차를 줄이는 효과도 보고된 바 있고요. 또 최근에는 CAD-AIB 같은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캐디 AIB요? 네. 이건 좀 특징적인 게 실시간으로 의심병변을 찾아주고 CAD, 동시에 악성 확률이랑
BIA-RDS 등급까지 알려주는 뭐랄까 원스텝 방식이에요. 와, 한 번에요? 검출이랑 진단 보조가 같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통합형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암을 놓치지 않는 비율, 즉 민감도가 꽤 높게 나왔고요. 심지어는 비전문가의 진단 능력을 향상시키는 약간 교육적인 효과도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 교육 효과까지? 물론 아직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검사 현장에서 바로바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야, 진짜 기술 발전이 놀랍네요. 실시간 지원이라니? 그럼 혹시 이런 AI 기술이 좀 다른 측면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병원 가기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그런 곳의 의료 격차를 줄인다거나.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논문에서도 바로 그 가능성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휴대용 초음파 기기 있잖아요. 거기에 실시간 AI, 그러니까 CAD랑 CADX 기능을 같이 탑재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기기에 AI를요? 네, 기존에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멀리 있는 서버로 보내서 분석 결과를 받아야 했거든요. 좀 번거롭고 시간도 걸렸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AI가 내장된 휴대용 기기가 있다면요. 최소한의 교육만 받은 인력이라도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하고 AI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현장에서 바로요? 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더 큰 병원으로 빨리 연결한다든지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유방암 조기 진단율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야, 그건 정말 큰 변화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진짜 필요한 기술 같아요. 하지만 모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AI를 의료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려면 좀 넘어야 할 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죠. 우선 AI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근거를 의사가 이해하고 또 신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해석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결과만 툭 던져주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특정 회사 장비나 특정 인종, 아주 다양한 환경의 환자 데이터에서도 AI가 일관되게 성능을 내는지 이걸 검증하는 대규모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아,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증? 네. 그리고 또 환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민감하고요. AI를 학습시킨 데이터가 특정 집단에 치우쳐 있으면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들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판단이 결국 진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에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법적 윤리적인 문제들도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들어보니까 AI가 유방 초음파 분야에서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겠네요. 검사자 부담도 덜고 정확도나 일관성도 높이고 심지어 의료 접근성 문제까지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니. 네, 가능성이 아주 크죠? 데이터 검증, 또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숙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오늘 논문을 통해서 AI의 현재의 모습과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제대로 엿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AI가 진단 과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온다면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여러분이라면 AI가 내린 진단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